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분명히 해둔 일을 오늘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친구와의 약속도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적 말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며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오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두뇌 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치매 예방을 위한 하루 10분 두뇌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렵고 혹시 나에게도 올까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지인이나 가족 중에 치매를 앓는 분을 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점은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열쇠가 바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두뇌 훈련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두뇌 훈련이 필요할까요? 뇌도 우리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자극을 주고 활동하게 하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매일 작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두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젊을 때 머리가 좋았느냐, 나이가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뇌의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건강이 약해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몸을 많이 쓰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지나치게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뇌세포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신적 자극 부족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생각하는 활동이 줄어들면 뇌가 점점 게을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뇌 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뇌를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뇌 훈련입니다. 치매를 예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기억이 잘 안 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약속을 자꾸 잊고 대화가 매끄럽지 못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옷을 입거나 식사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능도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가족들의 돌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본인도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오늘 말씀드릴 하루 10분 두뇌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뇌를 자극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나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심지어 잠시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자극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강화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력과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10분만 해주시면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천할 때 주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실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기억력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기억력은 치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단순한 건망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억력을 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어제 했던 일을 순서대로 떠올리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뇌의 기억 회로를 자극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숫자나 단어 기억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아무 숫자나 5자리 정도 불러달라고 한 뒤 잠시 외웠다가 다시 말해보는 겁니다. 또는 신문이나 책에서 단어를 5개 정도 고른 뒤 외워두었다가 조금 있다가 떠올려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억 훈련만으로도 뇌가 깨어나고 자극을 받습니다. 꾸준히 하면 점차 기억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길거나 어려운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3개만 외우고 내일은 4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또 단순히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게임처럼 즐기면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단어 맞히기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누가 더 오래 기억하나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하면 꾸준히 이어가기 쉽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집중력 강화입니다. 집중력은 기억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정보를 제대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잡생각이 많아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짧게라도 집중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숨 고르기 훈련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숫자를 세어봅니다. 1에서 10까지 세고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뇌가 차분해집니다. 단 3분만 해도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퍼즐 맞추기나 스토쿠, 십자 말풀이 같은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는 훌륭한 집중 훈련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논리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일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너무 오랜 시간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갑자기 과도하게 쓰면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5분, 10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면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볼 때도 내용이 머릿속에 더 잘 남습니다. 결국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훈련은 창의력과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뇌는 단순히 기억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모든 과정이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창의적인 활동과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단순한 꽃, 나무, 하늘을 그려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부위가 활성화되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또는 글쓰기 활동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오늘 느낀 감정을 짧게 기록해 보세요.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손의 움직임과 생각이 동시에 연결되면서 뇌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글을 쓰다 보면 뇌가 더 건강해지고 기억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처럼 기억력 훈련, 집중력 강화, 창의력, 자극 이 세 가지를 하루 10분만 실천하면 뇌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훈련을 실제로 실천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두뇌 훈련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72세 이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자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친구와의 약속 날짜를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두뇌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전날의 일정을 떠올리고 신문에서 단어 5개를 골라 외운 뒤 다시 말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이 지나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문제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세 박정수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만 보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퍼즐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잘 못 풀었지만 매일 10분씩 꾸준히 도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점점 속도가 빨라졌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지니 책을 읽을 때도 더 이해가 잘 되고 대화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주와 함께 스토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0세 김순희 씨는 오랫동안 그림을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손에서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뇌 훈련을 위해 다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 동안 간단히 꽃이나 풍경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이 익숙해지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졌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이 생기니 기분이 밝아지고 가족과의 대화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두뇌 훈련을 실천한 분들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뇌가 깨어나면 몸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고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 짧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기억력이 또렷해집니다. 친구 이름이나 약속 시간을 잘 기억하게 되어 인간관계가 원활해집니다. 둘째, 집중력이 향상되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분이 밝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취미가 생겨 삶이 즐거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뇌 기능 향상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뇌 훈련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발병 위험을 줄이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뇌 훈련은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두뇌 훈련은 도움이 되지만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훈련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전날 하루를 떠올리며 기억력을 자극하는 훈련, 퍼즐이나 호흡법으로
집중력을 강화하는 훈련, 그리고 그림이나 글쓰기로 창의력과 감정을 자극하는 훈련. 이 세 가지를 하루 10분만 꾸준히 실천하면 뇌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훈련들을 실천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뇌 훈련도 운동과 같아서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 3개 기억하기, 퍼즐한 문제 풀기, 그림 몇 줄 그리기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뇌가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즐겁게 훈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날 때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5분, 저녁에 잠들기 전 5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드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을 섞어 하는 것입니다. 같은 훈련만 반복하면 뇌가 금방 익숙해져 자극 효과가 줄어듭니다. 오늘은 기억력 훈련, 내일은 집중력 훈련, 모레는 그림 그리기, 이런 식으로 번갈아 해보세요. 또는 하루 10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세 가지를 모두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골고루 자극을 받아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게임처럼 하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손주와 단어 맞히기를 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퍼즐을 풀면 즐거움도 크고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즐겁게 하면 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어 효과도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 다른 습관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뇌 훈련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갈 때는 메모 없이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한 물건을 떠올려 보세요. 버스를 탈 때는 버스 번호를 외운 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머릿속에서 반복해 보세요. 신문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기사를 짧게 요약해 보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두뇌 훈련을 실천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뇌 훈련은 신체 활동, 식습관, 수면과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도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기,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활발하게 해주어 두뇌 훈련의 효과를 크게 높여줍니다. 결국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더 맑아집니다.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매끄러워지고 손주와의 놀이가 더 즐거워집니다. 또한 기분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겨 사람들과의 관계도 활발해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 노후 생활이 더 행복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